자, 우리 52쪽입니다. 다음 주 숙제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3회는 마무리할 텐데 5회 후반부부터 추론적인 읽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추론적인 읽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4회는 이미 돼 있을 텐데 한번 읽어보시고 6회까지, 그죠? 6회까지 좀 미리 풀어오시면 되고요. 풀어오시면 되고 우리 숙제 인증하는 건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다 찍어서 사진으로 올리기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을 믿고 6회 맨 마지막 19번, 20번만 사진 찍어서 나 여기까지 했다만 사진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애들도 아니고. 그죠? 뭐 설마 맨 마지막 감 인정을 19, 20번 2페이지만 풀고서 했으면 이러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업 전에 일요일 밤까지, 일요일 밤 12시까지만 이렇게 맨 끝에 6회, 19, 20번 찍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귀찮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약속이 있어야 밀리지 않고 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찍어서 좀 인정해 주세요. 다음 주에 숙제 안 해오는 친구들은 오늘 강의 영상으로 보지도 않았다는 거니까 금방 확인이 되겠네요. 그죠? 영상도 안 보고 숙제도 안 했네? 막 이러면서,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자, 11번 가보겠습니다. 전개 순서 얘기하고 있고요. 선택지 먼저 보세요. 뭐가 맨 앞에 나와 있죠? 마가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 1번으로 잡고요. 마에서부터 출발을 해보죠. 그러면 사회는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서로 통하고 그 힘을 서로 이어서 개인의 생활을 경영하고 보존하는데 서로 의지하는 인연의 한 단체라고 해가지고요. 사회가 어떤 단체인지 얘기를 해주는 게 고정이 돼 있고,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것부터 보면 되죠. 두 번째 거는 뭐나 뭐가 먼저입니까? 가나 다가 먼저예요. 그죠? 이런 센스는 발휘를 해줘야죠. 마는 어차피 고정돼 있으니까. 하는데 가를 봤더니 정말 땡큐인 게 뭐라고요? 이 기관을 이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가 바로 앞에는 뭐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돼요? 기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마에는 기관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마 다음에는 당연히 뭐가 오는 거예요? 다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런 위상은 굉장히 편하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 내용 읽으면서 가보죠. 말과 글이 없으면 어찌 그 뜻을 서로 통할 수 있으며 그 뜻을 서로 통하지 못하면 어찌 그 인민들이 서로 이어져 번듯한 사회 모습을 갖출 수 있으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이미 봤기 때문에 나 보죠. 이러므로 말과 글은, 그러면 보세요. 말과 글이 있어야만 뜻이 통하고 사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으므로 말과 글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 경영의 목표와 지향을 발표해서 그 인민을 통합시키고 작동하게 하는 뭐와 같다? 뭐와 같다? 기관과 같다. 그리고 라에 봤을 때요. 그죠? 라도 그뿐 아니라 그 기관은 점점 녹슬고해서 기관을 제대로 쓰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추가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지금 나의 마지막 부분에 기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게 뭐일 수밖에 없어요. 뭐일 수밖에 없죠? 가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마, 다가 앞에 나오고요. 그 뒤에 나에서 기관 얘기하고 이 기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마, 다로 이어지고 나 다음에 가가 나오는 거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거고요. 물론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이 기관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사회 발달이 안 된다. 그뿐 아니라 기관이 녹슬어서 패망하게 된다라고 덧붙이는 형태로 마무리되는 거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일단 선택지 안에서 고르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런 거 발휘해 주시고요. 12번도 끼워 넣기 문제인데요. 얘도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라고요?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 뭐뭐한 것이다라고 끝나면 보통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문장 앞에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앞 내용에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읽어보면 유럽이 교회로부터 정신적으로 해방된 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작가들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서였다. 문체 고착 없고요. 그 이후 고대 작가들의 문체는 귀족 중심의 유럽 문화에서 모범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상황은 1770년대 시작되는 낭만주의에서부터 변하기 시작했고 이 낭만주의 시기에 디귿에도 안 들어가죠. 낭만주의
이 낭만주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평등과 민주주의를 꿈꿨던 신흥시민 계급은 문학에서 운문과 영웅적 운명을 귀족에게만 전속시키고 하층민에게는 산문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배정하는 전통시학을 거부했다. 뭡니까? 운문을 귀족에게만, 산문을 하층민에게만 쓰는 것을 거부한 것이 바로 신문에 따라 문체를 고착하는 걸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뭐했다는 것이다, 뭐뭐한 것이다는요, 앞 내용을 살짝 풀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 바로 뒤에 이런 식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요? 리을 쪽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이런 문장의 특징들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13번 한번 보시면요. 자, 얘도 긍정형의 문제죠.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긍정형으로 부합하는 거 물어보면 결국에 핵심과 주제 찾기예요. 그죠? 한번 가보죠. 일단은 지문이 길어서요. 1문단에서는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문화는 하나의 뭡니까? 관심사가 전파되는 기제가 관심사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2문단에서요. 그죠? 2문단 한번 보면 이건 책으로 같이 보죠. 일화에 대한 견해 중 하나는 문화를 생각의 뭐라는 각도에서 전염이라는 각도에서 바라보는 거 해가지고요. 그러면 문화가 전파되는 기제가 뭐라는 겁니까? 전염. 그다음에 이걸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킨스가 무슨 개념? 밈. 그죠? 한번 이 문단의 내용을 써볼게요. 문화가 전염. 그다음에 이걸 얘기한 사람이 도킨스가 무슨 개념? 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문화는 뭐 되는 것이다? 복제되는 것이다. 전염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먼저 나온 거 이렇게 써볼게요. 그죠? 이렇게 문화라는 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 부분이 우리 교재의 3문단 쪽입니다. 그죠? 3문단 쪽이고요. 자, 그러나 역접이죠. 그러면 앞에 나왔던 밈에 의한 복제와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 전파의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밈 이론보다 뭐가 더 적절하다?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하다. 어차피 처음에 나온 거 동그라미 쳤으니까 이게 더 적절한 거니까 동그라미 치고 싶은 충동 느끼겠지만 동그라미 세모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더 적절하대요. 그래서 얘는 지금 예를 들면서 요코수 지역에 내려오는 푸딩 요리법은 지켜본 후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이 도킨스가 얘기했던 뭐하고 통하는 거예요? 복제죠, 복제.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와 친척, 친구들의 설명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복제가 아니라 입으로 전파되고 공유되는 게 의사소통 이론인데, 자, 생명체의 경우와 달리 문화는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로 전파되지 않는다. 즉 뭡니까? 똑같이 복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비슷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요. 다시 말해 요크셔 지방의 푸딩 요리법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방의 요리법과 변별되는 특색을 지니는 동시에 지방 내부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 의사소통 이론에 따라서 전파된다고 본다면, 그죠? 각각의 요리법이 변별되거나 차이를 보이고 얘는 뭡니까?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복제 관점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의사소통 이론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글의 핵심은 문화의 전파는 복제가 아니라 밈이 아니라 의사소통 이론에 따라서 전파된다고 보는 게 적절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전파되는 과정에서 덧붙이기 때문에 문화가 조금씩 변별되거나 차이를 보인다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괜찮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게 몇 번이 되는 겁니까? 1번이죠. 그죠? 문화의 전파 기제는 답은 너무 쉽네. 뭡니까? 의사소통 이론으로 설명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거. 그죠? 이건 그대로 바로 나와 있는 거기도 하네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번 걸러는 보죠. 보세요.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생각이 덧붙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관인데 서술로 보니까 개입하지 않는다. 같은 범주에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있으니까 2번은 맞는 내용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뭡니까? 복제. 복제는 밈 이론이네요. 역시 다른 범주에 연결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푸딩 요리법은 의사소통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사례였어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 건데
미음은 동그라미의 범주, 복제의 범주니까 선택지 4번도 다른 범주에 있는 것을 연결하고 있죠. 제가 아까 올해 지방지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대립되는 범주를 그죠? 도식화해서 나란히 연결하거나 반대되는 것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답을 찾는 것은요. 옛날 문제에서 옛날부터 반복됐던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바로 이런 문제 보면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네, 14번 갑니다. 잘 맞히고 계실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조금만 더 가봅시다. 난 점심 먹었는데 갑자기 허기가 지네. 아까 밥도 많이 먹었는데. 지금 수업 중이니까 끝나고 먹겠습니다. 그죠? 원래 먹던 거 말고 잡채까지 뺏어 먹었는데. 왜 허기가 지지? 나 오늘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 왜 갑자기 허기가 지지? 약 먹어야 되나? 1년에 한 번씩 먹는 약 있잖아요. 그 구충제. 그죠? 갑자기 먹었는데 배가 고프면 뭔가 이렇게 작동이. 자, 보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얘도 선택지 보죠. 그래서 지금 1번에서는요. 무대 연출의 창작적 표현의 도용 여부. 그 다음에 2번에 저작권 침해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무대 연출에 저작권을 부여했을 때 어떤가. 그죠? 그 다음에 저작권법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저작권, 그 다음에 도용, 목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네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역시 지문이 좀 길어서 다 인용하지는 않았는데요. 첫 번째 줄에 그죠? 연출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아이고, 너무 직접적이죠? 그죠? 2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즉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있는 창작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당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도용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어디 나와 있어요? 몇 번? 1번.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따라서라고 나와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교재에서요. 밑에서 6번째 줄입니다. 밑에서 6번째 줄 보면 결론 얘기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찾으셨죠? 따라서 무대 연출 작업 중에는 독보적인 창작을 걸러내서 배타적인 권한인 저작권을 부여하는 게 흔치 않은 경우이고 이렇게 했을 때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뭐한다? 작용한다. 그러면 독보적인 무대 연출에 저작권을 부여하면 후발 창작을 뭐한다? 방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부여해도 방해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거 딱 보이는 거고요. 개념적으로 꼬아낸 거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창작을 장려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다? 목표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4번에 저작권법의 목표라는 것도요.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15번 가볼까요? 자, 얘도 전개 순서인데요. 해보죠. 얘는 일단 선택지 보니까 뭐가 먼저거나 뭐가 먼저예요? 가가 먼저거나 나가 먼저죠. 그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가는 보니까 과거에는 고통만을 안겨주었던 지정학적 조건이 이제는 희망의 조건이 되고 있고요. 이제 한반도는 사람과 물자가 모여드는 동북아 물류와 금융 등등 하면서 우리가 주도해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라고 해야죠. 그럼 이런 거잖아요. 현재 상황 얘기하면서 열어나가야 한다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나를 봤더니 100년 전이라고 해야죠. 이거 언제 상황이에요? 과거 상황이네. 그러면 과거, 현재, 전망, 미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설명문이나 논설문에서 시간을 소설도 아니고 역순으로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과거에는 이랬다, 현재는 이랬다,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시간적인 순서를 따르는 거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당연히 나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죠? 나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 한번 보죠. 지금은 무력이 아니라, 그죠?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고 현재 상황이네요. 과거와 여기는 현재고. 그죠? 그러면 나보다는 뒤에 나온다는 거 보일 거고요. 우리나라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라를 한번 보면 뭐라고 나와요? 땡큐. 그 아픔은 아픔 얘기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나. 그러면 나가 맨 앞에 나오고요. 나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예, 그렇죠. 그 아픔 라가 나오고 지금은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에서 본다면 나, 라, 그 다음에 다, 가, 이 순으로 전개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이런 순서 문제에서요, 물론 우리가 내용적인 연결도 봐야 되지만 시간적인 순서를 따르거나 아니면 일정한 공간적인 이동의 순서를 따르는 거, 이렇게도 글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문제와 해결책, 이런 식으로도 대표적인 글의 구성 형태를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본은 활용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 국어 공부 개별적으로 더 하는 건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피셋 언어 논리 문제는 정말 풀 거 없을 때 마지막에 푸는 겁니다. 그죠? 처음부터 그거 덤벼서 푸지 마시고. 꼭 공부하다 보면 인강 듣고 뭐 이제 개별적으로 뭐 그 수험생들 사이트로 드나들다 보면 그런 거 어렵게 공부해야 된다고 쓰는 사람들이 정말 수험생일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방해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런 걸 가르칠 수밖에 없는 특정 강사의 아르바이트생일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내가 어금니 꽉 깨물고 안 밝혀내서 그렇지 딱 보면 알거든. 냄새가 나요. 나는데 다만 여러분들은 안 흔들리실 텐데 그런데 휘둘려서 공부의 균형을 놓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제가 하는 방식이 원체 현실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강호에서 지금 떠나서 정선에 와서 강호 한정을 누리고 있는데, 그죠? 이 숙소에서 떠난 사람을 자꾸만 건드린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별게 아니어서 그 원래 겁먹은 개가 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지 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법에 신뢰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적어도 딴 것도 너무나 좋은 선생님들과 잘하고 있지만 국어도 잘하고 있는 거니까 더 막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허락해 주는 건 그거. 행정법, 행정학 평균이 90 이상이 나오면 저한테 어려운 문제 달라고 하십시오. 그때는 다른 어려운 문제로 드리겠습니다. 그죠? 행정법, 행정학 평균이 얼마? 90이 나오면. 그죠? 그러면 그때 조금 더 국어를 더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직까지 법학이 90 안 나오면 요만큼 하고 법학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죠? 제 말 들어야 여러분들 합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죠? 생뚱맞게 한국사 안 되는 사람 좀 긴장하시고요. 정말 내가 국어 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는 못하지만, 그죠? 그리고 영어는 뻔해요. 왜 안 돼? 단어가 안 되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암기가 안 돼. 그거는 내 할 바 아니고요. 암기가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죠. 안 되는 게 어딨어. 외워질 때까지 하는 거지. 수험생이. 그래서 저는 원래 암기를 잘 못해요. 알겠고 그냥 외우세요. 그죠? 원래 암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외우셔야 합니다. 내가 영어 시험을 같이 봐야 되나? 여러분들의 정호 형한테 얘기해서 형님, 저도 줘서 애들하고 똑같이 좀 볼게요. 수험생들하고. 그래서 같이 봐 한번. 그죠? 싫어. 난 국어잖아. 제가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자, 한번 가보죠. 적절해야 하는 거 속으로 그랬죠? 외우지도 않을 거면서 왜 얘기했어, 이 자식아. 이러면서. 자, 지금 1번 보니까 A씨는 반복되고요. 뭐예요? 만 19세 미만 재학생, 의회교실 참여. 그 다음에 2번에 시의회 의장이 뭐예요? 교육 내용 결정. 그죠? 그 다음에 역시 시의회 의장이 시설 사용. 그죠? 시의회 의장이 역할을 계속 이해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요. 청소는 의회 교실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순서 나왔다는 거 주목해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금속 활자 찌가낭이 나왔지만 순서나 단계가 나오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순서나 단계를 선택지에서 뭐 할 수 있다? 뒤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제시문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선택지의 순서에 대한 선택지가 나오면 여기에서 트릭을 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국어 시험 내는 출제 원칙이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일단 우리 제시문에서요. 첫째 줄에 청소년 의회 교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넷째 줄부터 볼게요. 넷째 줄 같이 보고 있나요? 넷째 줄 보니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몇 번? 1번. 끝. 그죠? 그 다음에 이 조례에 따르면 의장 얘기 나오네요.
참가자 선정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는데 운영 방안에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 내용까지 결정할 수 있다. 너무 직접적이네요. 그다음에 또한 시의회 의장은 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가지고요. 3번도 이거는 트릭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제시문 순서대로 딱딱딱 짚어내서 선택지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답과 관련되는 거 봐야 되는데 보세요. 참석 학생들은 1일 시의원이 되어서 자 순서 나왔죠. 항상 번호 붙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의원 선서를 한 후에 그다음에 주제에 관한 자유 발언 그다음에 뭡니까? 관련 조례안을 상정한 후에 찬반 토론 그다음에 전자 투표로 했대요. 자 남아있는 게 4번인데 의원 선서 1번 조례안 상정은 몇 번이에요? 3번 자유 발언이 몇 번이었어요? 2번이었죠. 선택지에서 뭘 바꿨습니까?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죠? 자, 이런 지문에서도 나오지만 특히 경제 지문이나 과학기술과 관련된 지문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트릭이기 때문에 답 맞힌 걸 넘어서서 이런 순서에 관한 트릭이 일치 문제에서 활용이 된다는 거 이것도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17번 가겠습니다. 17번. 자, 주제로 적절한 거니까 괜찮아요. 목소리 삑사리가 나네요. 그죠? 어제 무리했어. 어제 오전에 꼬맹이를 가르치는데 다들 여기서 지역에서 홍콩도 보내주더라고 애들. 홍콩의 명문대학 탐방. 그러니까 1년 동안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어제 그래서 16명 선발해서 목금토일 3박 4일로 간 거예요. 근데 재수업 특강 듣는 애들 중에 모범생으로 뽑힌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전에 수업하는데 2명만 앉아있고 나머지는 다 홍콩 대학 탐방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2명이 있는데 이제 2명만 남았으니까 여기 같이 공부한 애들 다 포함돼서 갔는데 둘만 남아있 너무 애들이 우울하잖아. 둘만 못 가가지고 애들 3박 4일 홍콩 가서 딤섬 먹고 홍콩 대학 가보고 이런 거 하는데 둘만 있으니까 그래서 둘이 앉아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가운데서 제가 얼마 없으니까 그냥 공부하지 말자 그러면 그게 더 처참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2명 있다고 대강 하고 이런 거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마이크를 내려놓고 2명밖에 없는데 100명 있는 것처럼 수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우울하게 있다가 저 새끼가 왜 저럴까 평상시보다 왜 갑자기 우리 둘밖에 없는데 미친 듯이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집중하라 그러고 왜 그럴까 해서 열과 성을 쏟았는데 목이 갔어. 그죠? 그래서 근데 다행스러운 건 둘이 처음에는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제가 그래서 둘이 결혼하겠습니까? 만약에 주례분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죠? 이제 둘이 앉혀놓고 나서 했더니 시작할 때는 이러다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했더니만 애들이 그래도 밝게 갔어요. 밝게 가서 네가 오늘의 에이스였다고. 네가 오늘의 나의 수제자였다 이러면서 단둘을 보내줬는데 어제 그래서 이제 애를 써가지고 애들이 힘 빠졌다고 나도 힘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얼마나 부럽겠어. 공짜로 대학 탐방 보내주는데 3박 4일 홍콩 갔다 오려면 얼마 정도 들죠? 200만 원 넘지 않아요? 그죠? 2, 300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16명을 보내줬으니까 저도 따라가고 싶었는데 선생은 따라오려면 자기 돈 내라 그래서 못 갔어요. 그죠? 세금이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자, 주제니까 제시문 전체 읽을게요.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이거에서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혐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문이 있는 거죠. 자, 요즘에는 익숙하고 그다음에 몇 년 사이에 가시화됐는데 혐오 현상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다? 그 자체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이 선행한다 그러면 사회적 배경과 역사가 있고 혐오가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문단에서는요. 혐오를 바라볼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 혐오와 증오라는 감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죠. 혐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쁜 감정이니까 나쁘다.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게 만드니까 나쁘다. 분명 선량한 마음이지만 만약에 이런 감정에 집착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문제의 성격을 오인하게 만드는데 오인하게 만든다는 게 뭐예요? 혐오나 증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본다. 이게 무슨 의미로 쓰이는 겁니까? 해석해야죠. 뭡니까? 근본적인 면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혐오라는 감정에만 집착하게 되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면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 보면 인과관계를 혼동하면 곤란하다라는 거 이런 거죠.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각종 혐오는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인데 기원이나 원인이 아니라 혐오 자체가 뭐예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혼동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람들은 혐오를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분명히 선행하는 뭔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혐오는 다른 것이 원인이 돼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기 때문에 혐오라는 감정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런 면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흐름 잡기는 굉장히 편하죠. 증상을 관찰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리면 곤란하다. 혐오를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의 결과로서 혐오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알아내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3번이겠네요. 그죠? 자, 근본 원인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혐오는 결과다. 그 다음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보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잡아낼 수 있어요. 그죠? 1번은 걸러낼 수 있죠.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데 혼동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량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선량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근원적인 것을 놓치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혐오라는 감정이 집중하면 똑같은 얘기죠. 뭘 놓친다고 했어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놓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잘 보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18번 바로 갈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러분 힘내세요.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20번까지 한다고 했죠? 자,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선택지 한번 보죠. 일단 전염병의 창궐, 르네상스의 발생, 그죠? 그 다음에 패스트로 인한 죽음이라는 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에요. 지금 예술가들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 그 다음에 해부학은 의사들, 미술가들 이런 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순차적으로 나와 있기는 해요. 일단 1문단의 첫째 줄 보시면 여기죠.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요인으로 많은 것들이 거론되어 왔지만 의학사의 관점에서 볼 때 흥미롭고 논쟁적인 원인은 뭐다? 패스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패스트 자체가 하나의 뭐예요? 전염병이죠. 그죠? 전염병이니까 이런 패스트 같은 것들이 뭐예요?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논쟁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28번 문제를 같이 풀면 꼭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패스트가 전염병이라는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1번이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막 이런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물론 이런 문제 풀 때 배경 지식이 있어야 푸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전염병이라는 게 뭐예요? 넓은 지역에 널리 퍼지는 걸 뭐라고요? 전염병이라고 하죠. 그러면 패스트가 전염병이라는 상식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1문단의 둘째 줄 오른쪽에 보세요. 패스트가 유럽의 인구를 뭐 했다? 격감시켰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면 넓은 지역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한 거니까 당연히 패스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지. 그래서 패스트가 전염병이라는 상식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전염병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유럽 전역에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게 했다라는 거. 거기에서 전염병이라는 거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화내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게 합리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화내지 마시고. 그죠? 직접적으로 안 남아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죠? 화내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설명이 되잖아. 그다음에 2번. 자, 그 다음에요. 패스트로 인해 1문단 6행이죠. 사악한 자들만이 아니라 선량한 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죽는 것을 보고 신과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회의적이 됐다. 2번. 끝.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볼 텐데요. 2문단의 5번째 줄 가보세요. 자, 중세의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은 나오네요. 고대 학문과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다. 3번하고 관련되는데 이런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사유가
활발해졌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요거 관심의 증대에 따라 뭐 인체의 아름다움이 재발견되었다. 그러면 순서가 고대 학문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 인간에 대한 관심, 인체의 아름다움이 발견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뭐가? 아름다움이 발견됨으로써 그 다음에 뭡니까? 1번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시문에서는 1번 다음에 2번이 이어서 3번이 나왔다고 했는데 3번에서는 갑자기 뭐예요? 마지막에 등장한 3번을 맨 처음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일종의 순서 트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같은 단어가 반복되니까 맞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순서, 원인, 결과, 목적, 수단 이런 것들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이고.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4번 보면 르네상스 시기의 해부학은 의사들보다 미술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런 거죠. 자, 산문단의 넷째 줄 부분인데요. 기존의 이학적 전통을 여전히 신봉하던 의사들에게 해부학적 지식은 뭐 불필요한 거. 그리고 반면에 오히려 미술가들은 뭐예요? 해부학자이기도 할 만큼 인체 내부 구조를 탐색하는 데 골몰했다. 미술가들의 관심을 더 끈 거 맞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19, 20번은 무난한 문제네요. 19번 해요? 됐죠? 1번 끝. 왜요? 너무 성의 없어요? 성이고 뭐 남녀평등 문제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하다. 왜? 현재 출산율이 1.17명인데 뭡니까? 아들과 딸 중 하나를 낳아 기르고 그러니까 남아선호 사상이 사라졌고요. 높아진 평등의식 그 다음에 내 딸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는 여성교육의 열기 그래서 뭐 남녀평등 문제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거니까 1번이 주제문으로 적절합니다. 그죠? 됐어요. 이건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20번 한번 보시면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하는 거. 제시문 내용 정리하죠. 그러면 자 일단은 기존의 화학 용어가 국제 기준에 맞는 표기법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기존의 화학 용어를 기준에 맞는 표기법으로 그래서 새 표기법이 기준에 맞는 거고요. 그게 뭐예요? KS 규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표기법은 통용되는 발음에 가깝게 정해진 것으로라고 하면서 요드는 아이오딘으로 그러면 바뀐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새 표기법이죠. 기존 표기법, 새 표기법 그 다음에 게르마늄은 뭐가 돼요? 저마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성 원소 이름이 드러나게 중크론산 칼륨을 다이크로뮴산 칼륨으로 이렇게 그죠? 바뀐 거. 예. 다이크로뮴산 칼륨으로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요오드로 배웠어요? 아이오딘으로 배웠어요? 요오드? 이거 꽤 됐는데 요오드 세대입니까? 저는 요오드 맞아요. 죄송해요. 우리는 요오드가 맞잖아. 그래서 저는 요오드가 맞는데 여러분은 아이오딘 세대 아닙니까? 요오드라고 배웠어요? 리트머스 이렇게 맨날 하는 거? 그래서 떨어뜨려서 여러분도 요오드였구나. 뭐 세대가 같은 게 있었네. 어쨌든 예외적으로 나트륨과 칼륨은 그러면 나트륨과 칼륨은 갑작스러운 표기 변경이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한 대로니까 이거는 기존 표기법이에요. 다만 새 이름 소듐, 포타슘도 병행에 사용하기로 했고 비타민도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비타민은 기존의 이름이고 다만 새 이름 바이타민을 병행 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점검해 보면 요오드가 아이오딘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건 뭐예요? 아이오딘이니까 그죠? 세모와 동그라미를 연결하는 거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마늄은 구성 원소 너무 쉽지 않아요? 구성 원소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뭡니까? 다이크로뮴산 칼륨입니다. 그죠? 그래서 2번도 안 되고 그다음에 3번에 나트륨보다 소듐이 보세요. 소듐. 그죠? 소듐이 국제 기준. 맞습니까? 어디 있어요, 소듐? 그죠? 새 이름 소듐. 그랬으니까 3번은 맞고요. 그죠? 그다음에 4번에 비타민은 쓰지 않아야 한다. 아예 쉽네요. 비타민은 바이타민과 한다? 병행 표기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4번도 적절치 않은 겁니다. 서울시 기술직 문제 같은 경우에 단순한 문제들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연습삼아 한번 보시고요. 다음 주 과제 말씀드렸죠? 4, 5, 6 깔끔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마지막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생들 하셨고 좀 쉬시다가 공부를 하시고